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죠. 정보보호 관련 법규는 법입니다. 법.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법이니까 외워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법이 있냐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건 그 다음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전자서명법,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옵니다. 이 법 같은 경우는 산업기사에서는 안 나오죠. 전자서명법 정도? 이 정도만 나오는 거죠. 기사 시험 치시는 분들은 이게 다 나오는 거고. 그래서 산업기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공부 안 하시고 전자서명법만 따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자, 하나씩 한번 나가보시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장 중요한 법률이죠. 외워야 될 게 많죠. 외워야 될 게. 그리고 법 같은 걸 아시지만 법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서 용어, 어떤 용어들이 나오느냐,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 시책, 그 다음 총칙 해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3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조. 이 법률이라는 게 이제 나온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골치 아픈 챕터죠. 제가 시험 쳤을 때 가장 점수가 안 나왔던 부분, 이 부분이죠. 자, 개인정보 보호. 양이 겁나 많아요, 보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이용자의 권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등. 개인정보 할 때 수집, 이용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불법이니까.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개인정보 중에 어떤 것은 수집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주민등록번호는 중요하기 때문에 오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제한 같은 것들 법률로 돼 있죠. 이게 구의기사 실기에도 나왔던 문제고.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할 때 그 개인이 정보를 동의해야 되는 조건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개인정보를 받아서 처리할 때 제3자한테 위탁을 하는데 위탁할 때도 법 테두리 안에서 위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동의를 받는 방법. 이 부분에 나왔던 부분들은 무조건 봐야 되는 거고요. 무조건 봐야 되고, 이게 10회 실기, 이런 것들. 실기에도 많이 나온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무조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중요하다는 부분들은 따로 정리해서 요약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릴 것인지, 기사, 실기, 이런 것들, 절차. 최초 안 사람이 누구한테 보고하고, 누구는 이제 누구한테 보고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며칠 안에 사용자들한테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를 또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죠. 다 외우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범위도 넓은데 외워야 될 게 많아. 뭐가 나올지 몰라. 근데 40점이나 45점만 넘기면 까락이 안 되는 거죠. 개인정보의 보호 조치, 개인정보의 파기.
저 같은 경우는 한 5번 본 것 같아요. 그냥 정독으로. 그래서 한 60점은 넘었는데, 제가 잘못한 점은 이것들을 요약본으로 만들어서 계속 봐야 되는데, 요약본을 안 만들었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자, 이용자의 권리. 이용자의 권리, 개인정보 이용 내용의 통지. 10회, 법정 대리인의 권리. 법정 대리인, 엄마 아빠 A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죠. 손해배상, 법정 손해배상의 청구, 이런 것들.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정보통신망이 다 누구 겁니까? 다 공공, 우리 국가 소유잖아요. 이거 안전망 확보해야 되잖아요. 얘들이 파괴되거나 서비스를 안 해버리면 크잖아요. 정보통신망인데.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PC도 사용 못하고, 무선 통신도 사용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지정. 어디는 최고 책임자, 어디는 최고 책임자, 또 어디에서는 정보보호 책임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용어들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물론 이런 것도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점수가 제일 잘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이 참 부럽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이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등의 금지.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던 거든 아니면 최신 나왔던 거든 이 부분은 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기술적 측면에서는 많이 나오는 부분들만 공부하면 되는데, 여기는 폭넓게 나오기 때문에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도 다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침해 사고의 대응, 침해 사고의 신고,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문제 안 여기서는 가감하게, 여기서는 공부 안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최소한 60점? 까락만 면하자, 이런 개념으로 해도 되니까.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목적, 주요 법률 내용, 용어의 정의. 그러니까 10회에도 나왔고 2회도 나왔으면 2회에 나온 것도 공부하고 10회에 나왔던 것도 공부하라는 거죠. 이 부분은. 아니면 실전 문제를 툭툭 풀던가. 그러면 까락은 면하겠죠. 까락에서 한 60점 정도 언저리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주요 법률 내용 정리,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보호,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 잠시만. 자, 해보시죠.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보호 체계, 정보통신 기반 보호 위원회. 이런 위원회 이름이 비슷비슷하거든.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위원회의 기능,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대책의 수립,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계획의 수립. 계획 수립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이런 것들 실기에도 나오기 좋은 문제들이고, 절차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아주 좋잖아요.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보호 지원,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지정. 중요한 모양이죠.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 있는데 어떤 원칙에 따라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해서 지정할 것인지, 그거 중요하죠. 이게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지정 공고, 취약점의 분석 평가, 이런 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분석 평가하는 거.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보호 및 침해 사고의 대응, 보호 지침, 정보 공유 분석센터, 아주 중요하죠. 이 부분 실기에도 나왔던 부분, 이 부분들 중요하죠. 실기에 나왔던 부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요. 도입 배경 및 목적, 구성, 용어의 정의 안 나오잖아요. 땡큐한 거죠. 예. 가감히 스킵하는 거죠. 예. 전자서명법 중요하죠. 서명, 전자서명 중요한 거죠. 공인인증서 파트니까 중요한 거죠. 공인인증서의 발급, 공인인증서의 포함 내용,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예.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예. 공인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 예. 공인인증서의 효력 정지, 어떻게 하면 효력 정지가 되느냐, 공인인증서의 폐지, 1년 지나면 폐지되는 거죠. 예. 배상 책임, 이런 것들 중요하죠. 공인인증 기간 알잖아요. 공인인증 기간의 지정, 공인인증 업무 준칙, 이런 것들 중요한 파트들이죠. 전자서명 이 부분은 산업기사 분들도 공부하셔야 되는 챕터죠. 예. 자, 마지막 개인정보보호법. 요즘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죠. 요즘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공부를 좀 빡세게 해야 된다는 거죠. 빡세게 하는 부분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거하고 전자서명법,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이 세 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100점 만점 받으려고 시험 치는 거 아니다. 60점만 넘기면 된다. 특히나 이렇게 외울 게 많은 부분은 60점을 목표로 공부해야 된다. 용어의 정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회가 많이 나오잖아요. 헷갈려요. 그래서 요약을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어디에서는 무슨 위원회, 어디에서는 무슨 위원회. 그래서 자주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요점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뭐 저도 이거 따로 해주겠지만, 근데 저는 언제 해줄지 모르잖아요. 제가 올리는 게 그렇게 빨리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런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정보 주체의 관리 보장,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이런 것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조치, 보호기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의미, 제3자 제공에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의 이용 제공 제한, 동의 획득 시 고지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제공 제한, 정보주체 이해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개인정보의 파기, 이런 것들 법으로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개인정보 영향 평가, 뭐 이런 것들은 공부해 볼만 하죠.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뭐 시험이 나왔든 안 나왔든,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손해배상 책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개인정보 분쟁조정부의 설치 운행, 조정의 신청,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분쟁의 조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그 다음에 분쟁의 조정, 조정안의 작성 및 제시, 조정안의 수락 및 거부, 분쟁조정 성립의 법적 요력. 내용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많아요. 추려서 이것만 정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법을 해서 뭘 할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걸 해서 뭐 관련 시험에 치시는 분들은 해야 되겠지만, 뭐 정보보안 기사 이것 때문에 뭐 이거 뭐 법을 뭐 달달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나온 부분 위주로 공부하되 옛날에 나왔던 문제들도 보라는 거죠. 그리고 딱 봤을 때 챕터가
좀 중요한 챕터라고 한다면 뭐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번 공부해 보는 거죠. 재미삼아? 뭐 재미삼아? 이런 말은 좀 어폐가 있는 말인데 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까지 이제 정보 보안 기사가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서머리 한번 했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중요한 부분부터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우선 저는 암호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먼저 올릴 거예요. 암호학. 이 부분을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암호학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도 암호학이고, 물론 외우는 게 많은 부분은 정보 보안 및 관리 및 법규인데, 법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암호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암호 같은 게 많이 쓰이잖아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것도 암호로 다 돼 있는 거고, 그렇게 만든 화폐니까. 그래서 암호학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먼저 올릴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